눈부시게 아름다운데 또 동시에 정말 혹독한 현실이 공존하는 곳. 그런 모순적인 땅이 바로 볼리비아의 고원지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특별한 곳의 심장부, 라파스와 티티카카 호수로 한번 떠나보시죠. 우리 여정의 배경은 바로 이 장엄한 안데스 산맥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설산이 바로 일리만이 산인데요. 현지인들은 이 산을 큰형이라고 부르면서 도시를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믿는데요. 이 풍경 하나만 봐도 여긴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깊은 고난과 정말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이 한눈에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극심한 가난과 천상의 아름다움, 이 대비와 모순이야말로 라파스라는 도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파스라는 도시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볼리비아의 행정수도인 라파스. 이 도시가 가진 이중적인 매력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라파스의 이 역설을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이죠. 낮에는 활기차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정신없는 아수라장 같아요. 비둘기 떼랑 사람들로 광장이 꽉 차 있죠.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잖아요. 그럼 이 도시는 완전히 다른 얼굴, 정말 마법 같은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 표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둠이 도시의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모습을 싹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셀 수 없이 많은 불빛으로 채우죠. 바로 이 순간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마저 희미해지는 그런 마법이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예쁜 야경 그 이상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케이블카를 타고 저 산빛 아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들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거대한 장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도시 전체가 서로를 위해 만들어내는 그런 위로의 순간인 거죠. 자, 이제 도시의 겉모습을 봤으니 그 너머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지역의 영혼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 그러니까 이들의 장소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여기가 바로 라파스의 명물, 마녀 시장입니다. 이름부터 흥미롭죠? 이곳은 현지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 그 깊은 믿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창문 같은 곳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기자기한 공예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시장 골목을 걷다 보면 좀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행운을 빌 때 쓴다는 라마미라부터 시작해서 온갖 말린 곤충의 주술용품까지. 우리 눈에는 조금 기이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게 다 이곳 사람들 삶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린 전통과 믿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복잡한 도시는 잠시 뒤로 하고 이 지역 정체성의 중심이자 신성한 신화가 깃든 곳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티티카카 호수입니다. 해발 무려 3,812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이인지 감이 오시나요? 티티카카 호수는요, 배가 다닐 수 있는 호수 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말 그대로 하늘호수라고 할 수 있죠. 이름에 얽힌 이야기도 참 재밌어요. 티티카카가 무슨 뜻이냐면요. 퓨마의 호수라는 뜻이래요. 옛날 안데스 사람들이 이 호수의 모양을 보고 신성한 동물인 퓨마를 떠올렸던 거죠. 지리와 신화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잉카 신화의 심장 부이기도 합니다. 잉카 제국의 초대 황제가 바로 여기 태양의 섬에서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만큼 문화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이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이토록 복잡하고 또 매력적인 곳의 진짜 모습을 여행자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라파스를 제대로 보려면 도시의 복잡함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그 위로 훌쩍 올라가 봐야만 합니다. 바로 이 케이블카, 텔레페리코가 그 열쇠입니다. 요금도 3볼리비아노, 우리 돈으로 600원도 안 해요. 근데 이건 그냥 평범한 교통수단이 절대 아니에요. 이게 핵심인데 이 텔레페리코는 가파른 언덕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과 도심의 부유한 사람들을 이어주는 사회적인 다리 역할을 하고요. 동시에 이 도시의 사회 경제적인 지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렌즈이기도 한 거죠. 라파스 외곽으로 나가면 또 다른 아주 독특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달 표면을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곳, 바로 달의 계곡입니다.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이 오이를 텅 빈 마음에 큰 위안을 준다는 이 말이
참 깊은 울림을 줘요. 생각해보면 때로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것보다 이렇게 꾸밈 없는 날것의 풍경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줄 때가 있잖아요. 볼리비아 고원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이 극단적인 대비 속에서 어떻게 아름다움과 위안이 피어나는지를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깊은 위로를 발견하는 것처럼요. 이 극단의 풍경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말 그대로 하늘 아래 첫 동네에서는 과연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오늘은요, 이 극과 극의 풍경이 공존하는 곳, 바로 볼리비아의 라파스와 티티카카 호수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리의 여정은 바로 이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 있는 고지대 소금호수인데요. 이 극한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이죠. 뭐랄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도와 정말 드라마틱한 풍경 그 자체가 바로 이들의 삶인 셈입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왜 한일에 닿으려 할까?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이곳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환경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부터 느껴봐야 합니다. 자,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3,812m.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백두산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거대한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호수라고 불리죠. 근데 이게 그냥 작은 호수가 아니에요. 크기가 무려 제주도의 거의 5배에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라파스라는 도시 자체가 이 대조적인 세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낮과 밤, 그 얼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가 지면요. 낮 동안 보였던 도시의 고단하고 팍팍한 현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요. 그 자리를 수많은 불빛이 하나의 온기처럼 채웁니다. 고된 하루를 보낸 시민들에겐 정말 큰 위로와 평화를 주는 순간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극단의 땅에서 사람들의 정체성, 그 영혼을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그들의 문화와 신념,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도시의 영혼은요, 바로 이런 공공장소에서 시작돼요. 무리오 광장인데요, 뭐랄까, 모든 시민들을 위한 커다란 거실 같은 곳이죠. 그런데 도시를 아주 조금만 벗어나면 자연이 만든 전혀 다른 공간이 나타납니다. 빗물이 수만 년에 걸쳐 조각해서 만든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달의 계곡이에요.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고독한 느낌을 주죠. 이 지옥의 영혼은 또 고대의 신념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심에 바로 이 티티카카 호수가 있죠. 현지 케추아어로 티티가 퓨마, 카카가 호수래요. 호수 모양이 신성한 동물인 퓨마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단순한 지명을 넘어서 하나의 신화 그 자체인 셈이죠. 보세요. 이곳은 그냥 호수가 아니에요. 바로 잉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신화적인 탄생지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대의 믿음은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의 삶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라파즈의 유명한 마녀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이 지역 영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사람들입니다.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따뜻함과 강인한 미소를 잃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죠. 자, 그럼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힘겨운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또 삶의 의미를 찾아나갈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 속에 있었습니다. 라파스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하나는 최첨단 기술로 도시의 혈관을 잇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주 오래된 믿음으로 영혼의 안식을 찾는 방식이죠. 첫 번째, 현대적인 해결책부터 볼까요? 바로 도시의 순환계 역할을 하는 케이블카, 텔레페리코입니다. 이 케이블카는 단순히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걸 넘어서요, 도시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면서 시민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선물하는 이 도시의 진정한 랜드마크가 됐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금도 아주 저렴해서 매일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오래된 해법이죠.
바로 마녀시장의 주술품들입니다. 여기 보이는 라마테아나 말린 약초 같은 것들이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려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신앙이라는 게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아주 실질적인 도구가 되는 그런 공간인 셈입니다. 결국 라파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케이블카로 사람과 사람을 잇고 오래된 시장에서 신과 연결되려는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촘촘하게 엮여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